할머니, 저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물건인가요? 2018년 어느 여름날 영종도 을왕리 해변의 작은 슈퍼. 26살 여자가 75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젊은 여자의 손을 잡았어요. 손이 얼음장처럼 차가웠다고 합니다. 제 이름은 마리나입니다. 올해 33.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출신 고려인 3세예요. 고려인, 혹시 들어보셨나요? 100년 전 연해주에서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당한 우리 조상들의 후손입니다. 저는 한국말을 할 줄 알았어요. 할머니가 가르쳐 주셨거든요. 마리나야, 우리 고향은 한국이란다. 언젠가 가게 될 거야. 할머니는 돌아가시기 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2015년 23살에 한국에 왔습니다. 조상의 나라, 꿈의 나라. 하지만 7년 후 저는 한 가지 깨달았어요. 지옥은 장소가 아니라 사람이 만드는 거라는 것을. 이 USB에는 2847개의 파일이 들어 있습니다. 2020년 3월 인천지방법원. 판사님이 작은 USB를 들어 올렸을 때 법정은 숨을 죽였어요. 저는 방청석 맨 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USB 안에는 7년치 증거가 담겨 있었어요. 새벽 2시의 속삭임, 문 잠기는 소리, 제발요, 사장님하고 울먹이던 제 목소리, 그리고 넌 내 거야. 도망갈 곳 없어. 하던 그 사람의 웃음소리. 모두 2847개 파일에 담겨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주변에 외국인 며느리나 외국인 노동자가 계신가요? 혹은 여러분 자녀가 외국인을 고용하고 계신가요? 오늘 제 이야기를 꼭 들어주세요. 왜냐하면 이 일은 지금 이 순간에도 일어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신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구독 버튼도 함께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지금도 어딘가에서 고통받는 누군가에게 용기가 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2016년부터 2023년까지 7년간 계속됐어요. 깜싸합니다. 아니야. 감사합니다. 할머니는 참을성 있게 가르쳐 주셨어요. 저는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저희 집에서는 한국말을 썼어요. 할머니, 어머니, 그리고 저까지 3대가 함께 사는 집. 할머니는 고려인 2세였어요. 1937년 당제 이주 때 태어나신 분. 우리 할아버지는 함경도 사람이었단다. 일제 때 연해주로 갔다가 할머니는 자주 옛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습니다. 타슈켄트는 아름다운 도시였어요. 푸른 도매의 모스크, 바자르의 향신료 냄새, 그리고 플라타너스 나무 그늘. 하지만 일자리는 없었어요.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시장에서 김치를 팔았습니다. 한국 김치, 어머니가 외치면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고려인 김치는 타슈켄트에서 유명했거든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살기 힘들었어요. 남동생 둘은 학교에 다녀야 했고 집세도 내야 했습니다. 마리나, 너 한국말 잘하잖니? 한국 가면 좋은 일자리 있을 거야. 어머니가 말했어요. 2015년 겨울 저는 결심했습니다. 조상의 나라로 가기로. 2015년 겨울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 저는 울었어요.
할머니, 저 왔어요. 할머니가 그리던 나라에 왔어요. 공항은 너무 컸고 사람들은 빨리 걸었습니다. 하지만 모두 한국말을 했어요. 제가 아는 그 말을.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저는 F4 비자를 받았어요. 재외동포 비자. 고려인이라서 받을 수 있는 비자였죠. 마리나 씨, 일자리 구하시는 거죠? 여기 몇 군데 추천해 드릴게요. 공항 고려인 지원센터에서 직원이 말했어요. 그렇게 저는 첫 직장을 구했습니다. 인천 중구 영종도의 작은 물류회사. 박진수 대표. 당시 45살. 마리나 씨, 한국말 정말 잘하시네요. 고려인이시라고요? 우리 동포잖아요. 면접 때 그는 반가워했어요. 저도 반가웠습니다. 동포라니, 같은 핏줄이라니. 비서 겸 통역 일 해주시면 돼요. 러시아어 할 줄 아시죠? 네, 할 줄 압니다. 완벽하네요. 월급 200만 원 드릴게요. 어때요? 200만 원. 타슈켄트에서 1년 일해도 못 버는 돈이었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큰 절을 했어요. 박 대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동포끼리 뭘? 마리나 씨, 여기서 잘 자리 잡아요. 내가 도와줄게요. 저는 그 말을 믿었어요. 그게 제 첫 번째 실수였습니다. 처음 6개월. 처음엔 정말 좋았어요. 사무실은 영종도 운서동에 있었어요. 공항 근처. 일은 바빴지만 배울 게 많았습니다. 수출입 서류 정리하고 러시아 바이어와 통화하고 이메일 번역하고. 박 대표는 친절했어요. 마리나 씨, 점심 먹었어요? 이거 제가 샀어요. 같이 먹어요. 마리나 씨, 주말에 뭐 해요? 혹시 심심하면 우리 가족이랑 고기 먹으러 갈래요? 마리나 씨, 비자 문제 있으면 말해요. 내가 도와줄게요. 저는 감사했어요. 이게 동포애구나 생각했죠. 사무실 다른 직원들도 좋았어요. 격리 이모님은 제게 반찬을 싸주셨고, 영업부장님은 한국 생활 적응하는 법을 알려주셨어요. 마리나 씨, 여기 말이야. 우서른한테는 존댓말 꼭 써야 해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매일 한국말 공부를 했어요. 아침에는 뉴스를 보고, 점심에는 드라마를 보고, 저녁에는 책을 읽었습니다. 한국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타슈켄트 가족들에게 톡을 보냈어요. 엄마, 나 잘 지내? 월급 50만 원 보낼게. 동생들 학비에 써. 어머니가 답장을 보냈어요. 마리나야, 고맙다. 너 때문에 우리가 산다. 몸 건강히 있어라. 저는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6개월밖에 가지 않았어요.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됐는지 몰라요. 마리나 씨,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박 대표가 저를 불렀어요. 표정이 진지했습니다. 우리 회사가 확장하기로 했어요. 영종도 남쪽에 큰 물류센터 짓기로요. 축하드립니다, 대표님. 고마워요. 근데 마리나 씨, 부탁이 있어요. 박 대표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그쪽으로 사무실을 옮길 건데 마리나 씨도 같이 가줘야 해요. 영종도 남쪽이요? 네, 을왕리 쪽. 조용하고 좋아요. 바다도 보이고. 저는 망설였어요. 지금 사무실에서도 충분히 좋은데 왜 옮겨야 하지? 걱정 마세요. 숙소도 제공할게요. 회사 건물 3층에 방 만들어줄게요. 하지만 그리고 월급도 올려줄게요. 250만 원으로.
250만 원. 제 눈이 커졌어요. 거기다가요. 마리나 씨. 박 대표가 제 손을 잡았어요. F4 비자 있잖아요. 나중에 F5 비자로 영주권 받게 해줄게요. 내가 추천서도 써줄게요. F5 비자. 영주권. 그건 모든 고려인의 꿈이었어요. 정말이세요? 그럼요. 우리는 동포 아니에요. 내가 끝까지 책임질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가겠습니다. 박 대표가 환하게 웃었어요. 역시 마리나 씨는 똑똑해. 후회 안 시킬게요. 2016년 8월 15일, 저는 영종도 남쪽으로 이사했어요. 을왕리 해변에서 10분 거리, 조용한 곳에 새 건물이 있었어요. 3층짜리 회색 건물, 1층은 사무실, 2층은 창고, 3층은 숙소. 마리나 씨 방이에요. 박 대표가 3층 복도 끝 문을 열었어요. 작은 방 하나, 침대, 책상, 옷장. 그게 전부였어요. 창문은 있었지만 철창이 쳐져 있었습니다. 왜 철창이요? 아, 안전 때문이에요. 여기 1층이 아니잖아요. 혹시 도둑이 들어올까봐. 이상했어요. 3층인데 도둑이?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감사합니다, 대표님. 뭐려. 불편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해요. 박 대표가 나갔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 딸칵. 저는 그 소리가 이상하게 크게 느껴졌습니다. 일주일은 괜찮았어요. 아침 8시 출근. 1층으로 내려가면 되니까 편했어요. 저녁 6시 퇴근. 3층 방으로 올라가서 쉬면 됐습니다. 주말에는 을왕리 해변을 걸었어요. 바다가 예뻤어요. 하지만 둘째 주부터 변화가 시작됐어요. 마리나 씨, 외출할 때는 미리 말해주세요. 박 대표가 어느 일요일 아침 말했어요. 저는 해변 산책을 가려던 참이었어요. 왜요, 대표님? 여기 길이 복잡해요. 혹시 길 잃으면 어떡해요? 그리고 차 필요하면 내가 태워다 줄게요. 아, 괜찮습니다. 가까운 데만. 그래도요. 안전이 먼저죠. 우리 동포 아니에요. 내가 책임져야지. 첫 번째 규칙이 생긴 겁니다. 외출할 때는 박 대표에게 말하기. 셋째 주. 마리나 씨, 월급 통장 좀 맡겨주세요. 네. 왜요? 한국 은행 시스템 복잡하잖아요. 내가 관리해 줄게요.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하면 현금으로 드릴게요. 저는 불안했어요.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날 제 통장과 카드와 도장이 박 대표 손으로 넘어갔어요. 걱정 마세요. 제가 잘 저축해 둘게요. 나중에 돈 모아서 집도 사야죠. 두 번째 규칙. 통장은 회사가 관리한다. 넷째 주. 마리나 씨, 핸드폰 사무실에 두고 올라가세요. 예. 회사 기밀 유출 방지예요. 요즘 산업 스파이 많잖아요. 이해하시죠? 하지만 제 개인 전화도 괜찮아요. 급한 일 있으면 내 폰 쓰면 되죠. 우리 한 식구 아니에요. 저는 매일 저녁 핸드폰을 사무실 금고에 넣었어요. 그리고 3층에는 와이파이가 없었어요. 와이파이는 보안상 1층만 되게 했어요. 세 번째 규칙. 핸드폰은 사무실에. 여러분, 마리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혹시 이상하다는 느낌 받으셨나요? 그렇습니다. 마리나는 서서히 갇혀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본인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왜일까요? 계속 들어주시면 알게 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중요하다고 생각되시면 지금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주변 분들과도 꼭 공유해주세요. 자, 이어가겠습니다. 2016년 10월 어느 금요일 저녁 8시 마리나 씨, 야근 좀 해줄 수 있어요? 박 대표가 말했어요. 러시아 바이어한테 보낼 계약서 급하게 번역해야 해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았어요. 박 대표도 자리를 지켰습니다. 제 바로 옆에서 9시, 10시, 11시. 시간이 흘렀어요. 마리나 씨, 어깨 안 아파요? 피곤하죠? 갑자기 박 대표의 손이 제 어깨에 올려졌어요. 무겁고 뜨거웠습니다. 아,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몸을 움츠렸어요. 왜 그래요? 우리 친한 사이잖아요. 같은 동포끼리. 그의 손이 제 목덜미로 내려왔습니다. 대표님, 저 이제 쉬고 싶습니다. 벌써. 아직 안 끝났는데. 마리나 씨, 비자 문제 있잖아요. F5 받으려면 내 추천서 필요하죠? 그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내가 도와주는데 마리나 씨도 좀 협조해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순간 저는 알았어요. 이건 업무가 아니라는 것을. 왜 도망가지 않았나요? 여러분이 물으실 거예요. 왜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어요? 왜 섬을 떠나지 않았어요? 왜 가족한테 연락하지 않았어요? 저도 그 질문을 스스로에게 1000번도 더 했어요. 하지만 대답은 간단합니다. 저는 갇혀 있었으니까요. 철창도 자물쇠도 없었어요. 하지만 보이지 않는 사슬이 저를 묶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사슬 비자. 마리나 씨, F4 비자 곧 만료되죠? 연장 서류 내가 준비 중이에요. 박 대표가 어느 날 말했어요. 근데 마리나 씨가 계속 이렇게 비협조적이면 어렵죠. F4 비자는 고용주 추천이 필요했어요. 회사를 그만두면 비자 연장이 안 됩니다. 그럼 저는 불법 체류자가 돼요. 불법 체류자 되면 고려인 자격도 박탈돼요. 평생 한국 못 와요. 알죠? 박 대표의 말이 제 머리에 박혔어요. 평생 한국 못 온다. 할머니의 나라에 다시는 못 온다. 그 생각만으로도 숨이 막혔어요. 두 번째, 사슬에 돈. 마리나 씨 통장 보세요. 여기. 박 대표가 통장을 보여줬어요. 1년 일했으니까 월급 250만 원째 12개월. 3천만 원 들어있어요. 하지만 제가 매달 50만 원씩 타슈켄트로 보냈잖아요. 그거 포함해서요. 나머지는 제가 저축해뒀어요. 대신에. 근데 마리나 씨가 갑자기 회사 그만두면 이 돈 찾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네. 그게 무슨, 통장이 내 명의로도 되어 있거든요. 공동 명의. 혹시 몰라서 그렇게 해뒀어요. 제 통장, 제 돈인데 제가 못 찾는다고요? 걱정 마세요. 마리나 씨가 성실하게 일하면 나중에 다 드릴게요. 세 번째, 사슬 고립. 영종도 남쪽은 외딴 곳이었어요. 을왕리 해변에서도 멀고 마을에서도 멀었어요. 제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핸드폰은 매일 밤 뺏기고 와이파이도 없고 가족한테 연락하고 싶어도 박 대표 핸드폰을 빌려야 했어요. 마리나 씨, 엄마한테 전화해요? 내 폰 쓰세요. 근데 5분만요. 국제전화 비싸거든요. 5분.
엄마, 나 잘 지내? 걱정 마. 응. 돈 보냈어. 잘 받았지? 마리나야, 목소리가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아니야. 아무 일도 없어. 엄마, 나 바빠.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 저는 거짓말을 했어요.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박 대표가 옆에서 듣고 있었으니까요. 2017년 봄, 섬에 온 지 8개월째 되는 날, 박 대표의 야근은 이제 주사에 오해가 됐어요. 그날도 저는 사무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박 대표가 문을 잠갔어요. 안에서 딸칵. 오늘은 특별한 날이에요. 마리나 씨. 그가 제 의자를 돌렸습니다. 제 얼굴과 마주보게. 왜 자꾸 피해요? 나 싫어요? 대표님, 제발. 제발 뭐예요? 그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어요. 내가 마리나 씨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한국 데려오고, 비자 연장해주고, 월급 많이 주고, 집도 주고. 그건 제가 일해서. 일만 하면 되는 줄 알아요? 박 대표가 웃었어요. 차갑게. 마리나 씨, 착각하지 마세요. 당신은 내 직원이 아니에요. 내 소유예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제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소유. 당신 같은 고려인들, 한국에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내가 아니면 누가 당신을 고용해요? 가족들한테 매달 돈 보내는 것도 내가 허락해서 가능한 거예요. 내가 싫으면 당장 끊을 수도 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 사람은 저를 사람이 아니라 물건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저는 완벽하게 갇혀 있다는 것을.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어요. 3층 작은 방, 철창 쳐진 창문 너머로 별이 보였어요. 저는 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죽을 수는 없어. 할머니 얼굴이 떠올랐어요. 마리나야, 우리는 강한 민족이란다. 강제 이주도 이겨냈고, 굶주림도 이겨냈어. 너도 할 수 있어. 할머니라면 뭐라고 하셨을까요? 아마도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싸워라. 마리나, 똑똑하게 싸워라.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는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 증거를 모으자. 인천 중구 은행 앞. 마리나 씨, 여기서 30분만 기다려요. 금방 올게요. 박 대표가 은행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은행 옆에 편의점이 있었어요. 30분. 저에게 주어진 시간은 30분. 저는 뛰었습니다. 편의점으로.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저기요. 혹시 녹음기 같은 거 있나요? 점원은 젊은 대학생이었어요. 녹음기요? 여기는 없는데. 그럼 뭐라도 녹음할 수 있는 거요. 제발요. 제 목소리가 너무 절박했나 봐요. 점원이 깜짝 놀라며 저를 봤어요. 아, 잠깐만요. 효도폰 있는데 녹음 기능 있어요. 3만 원인데 사겠습니다. 저는 주머니를 뒤졌어요. 박 대표가 준 생활비 잔돈 2만 7천 원. 제발요. 이게 전부예요. 제발요. 점원이 저를 한참 보더니 작게 한숨을 쉬었어요. 가져가세요. 그냥 예. 힘내세요. 뭔지 모르겠지만 힘내세요. 그 점원의 눈빛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저는 효도폰을 받아
속옷 안쪽 깊숙이 숨겼어요. 박 대표가 나왔을 때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웃었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날 밤부터 저는 녹음을 시작했습니다. 효도폰은 작았어요. 손바닥만 했죠. 저는 그걸 항상 몸에 지니고 다녔습니다. 브래지어 안쪽, 머리핀 사이, 양말 속, 그리고 박 대표가 야근을 시킬 때마다 저는 녹음 버튼을 눌렀어요. 첫 번째 녹음. 2017년 4월 3일. 마리나 씨, 왜 이렇게 경직돼 있어요? 편하게 있어요. 대표님, 저 이제 그만 쉬고 싶습니다. 왜요? 우리 동포끼리 친하게 지내는 건데. 하지만 마리나 씨, 비자 문제 있는 거 알죠? 두 번째 녹음. 4월 10일. 마리나 씨 월급. 이번 달부터 200만 원으로 내릴게요. 네. 왜요? 요즘 태도가 별로예요. 예전만큼 협조적이지 않은 것 같고. 아닙니다. 저 열심히. 그럼 증명해봐요. 세 번째 녹음. 4월 17일. 딸칵. 문 잠기는 소리. 대표님, 왜 문을 잠그세요? 누가 들어올까 봐요. 우리 이야기 비밀이잖아요. 저 진짜 가야 해요. 어디를요? 마리나 씨, 갈 곳 있어요? 이 섬에서. 웃음소리. 저는 계속 녹음했어요. 5월, 6월, 7월, 8월. 1년, 2년, 3년. 어느새 파일은 100개, 500개, 1000개가 됐습니다. 박 대표의 협박, 제 거절 소리, 문 잠기는 소리, 울음소리. 모든 게 담겼어요.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녹음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더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했어요. 여러분, 잠깐만요. 마리나는 지금 7년간 2847개의 녹음을 모았습니다. 효도폰 하나로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어요. 그녀에게 필요했던 건 동맹자였습니다. 과연 누가 마리나를 도와줬을까요? 계속 들어주세요. 영종도에도 착한 사람은 있었어요. 장순자 할머니. 을왕리 해변 근처에서 작은 슈퍼를 운영하시는 분. 75살, 주름진 얼굴. 하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하셨어요. 저는 가끔 그 슈퍼에 들렀습니다. 박 대표가 허락했을 때만.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할머니. 어머. 한국말 잘하네. 어디서 왔어? 우즈베키스탄이요. 저 고려인이에요. 고려인? 장. 할머니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아이고. 그 불쌍한 고려인. 우리 핏줄 아니가. 할머니가 제 손을 잡았어요. 따뜻했어요. 힘들지? 여기서 일하기.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대답하고 싶었지만 할 수 없었어요. 괜찮아. 말 안 해도 돼. 할매가 다 알아.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우리 딸도 외국 나갔었어. 일본에서 일했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그날 이후 저는 자주 그 슈퍼에 들렀어요. 물건을 사는 것보다 할머니를 보러 가는 거였죠. 마리나야. 힘들면 언제든 여기 와. 할매가 도와줄게.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됐는지 몰라요. 2018년 여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장, 할머니에게 모든 걸 말하기로. 할머니, 슈퍼에는 저와 할머니뿐이었어요. 할머니, 저
도움이 필요합니다. 할머니가 클로스 팻말을 걸고 문을 잠갔어요. 말해봐라. 얘야, 저는 울면서 이야기했어요. 박 대표 이야기. 7년간의 야근, 여권과 통장 압수, 비자, 협박, 그리고 녹음 파일 이야기. 할머니는 한참을 듣더니 제 손을 꽉 잡았어요. 그 나쁜 놈. 같은 동포라며 그런 짓을 하다니 할머니가 울었어요. 미안하다. 마리나야, 우리 어른들이 잘못했어. 너 같은 애를 지켜주지 못했어. 아니에요. 할머니. 할머니, 잘못 아니에요. 마리나야, 이제 할매가 도와줄게. 할머니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변호사 아는 사람 있어. 우리 아들 친구가 변호사여. 여성인권 전문으로 한대. 정말요? 그래. 내가 연락해 볼게. 기다려라. 일주일 후 할머니가 작은 쪽지를 건넸어요. 이수진 변호사 다음 주 화요일 2시 을왕리 해변. 제 손이 떨렸어요. 할머니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고맙긴. 당연한 거지. 우리 마리나 꼭 자유 찾아라. 2018년 8월 화요일 오후 2시. 대표님, 오늘 점심 후에 잠깐 산책 다녀와도 될까요? 두통이 너무 심해서요. 박 대표가 의심스러운 눈으로 저를 봤어요. 혼자. 네. 바람 쐬면 나을 것 같아서요. 30분. 30분만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뛰었어요. 을왕리 해변까지 10분 거리.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해변에 여자가 한 명 서 있었어요.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검은 정장 차림의 여성. 마리나 씨죠? 네, 맞습니다. 이수진 변호사예요. 장 할머니께 얘기 들었어요. 변호사님이 제 손을 잡았어요. 시간이 없죠? 최대한 빨리 말씀해 주세요. 처음부터 저는 30분 동안 7년을 압축해서 말했어요. 2015년 입국, 처음 6개월의 친절함, 영종도로의 이동, 서서히 생긴 규칙들, 박 대표의 변화, 비자와 돈으로 한 협박, 그리고 2847개의 녹음 파일. 이수진 변호사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어요. 녹음 파일 지금 가지고 계세요? 네, 여기요. 저는 효도폰을 꺼냈어요. 변호사님이 이어폰을 꽂고 몇 개 파일을 들었습니다. 3분, 5분. 변호사님이 이어폰을 빼며 눈물을 닦았어요. 마리나 씨, 정말 많이 힘드셨죠? 이거면 충분합니다. 아니, 충분한 정도가 아니에요. 변호사님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어요. 이건 명백한 범죄예요. 여권 압수, 임금 착취, 강요, 협박, 성희롱, 최소 5가지 혐의입니다. 정말 저를 도와주실 수 있나요? 당연하죠. 제가 끝까지 함께 할게요. 변호사님이 제 어깨를 잡았어요. 근데 마리나 씨, 지금 당장 여기서 빠져나와야 해요. 하지만 제 여권이랑 통장이, 그건 나중에 찾을 수 있어요. 일단 당신 몸이 안전해야 합니다. 언제요? 다음 주 토요일 새벽 4시. 장, 할머니 슈퍼 앞으로 나올 수 있어요? 토요일은 대표님이 인천 출장 가세요. 완벽해요. 제가 차 대고 기다릴게요. 변호사님이 명함을 건넸어요. 이거 절대 들키면 안 돼요.
잘 숨겨두세요. 저는 명함을 그래지어 안쪽 깊숙이 넣었습니다. 시간 다 됐어요. 빨리 가세요. 저는 뛰었어요. 사무실로 도착했을 때 시계는 2시 32분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박 대표가 시계를 보고 있었어요. 32분이네요. 마리나 씨. 30분이라고 했죠? 죄송합니다, 대표님. 다음부턴 정확히 지켜요. 약속은 약속이니까. 하지만 저는 웃고 있었어요. 속으로 5일만 더 버티면 돼. 5일 후면 자유야. 박진수가 창백한 얼굴로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평생 이렇게 긴 5일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매 시간이 하루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평소보다 더 순종적인 비서가 됐어요. 네, 대표님. 바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제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 대표가 만족스러워했어요. 역시 마리나 씨. 이제야 정신을 차렸네요. 그래야죠. 우리 동포끼리 좋게 지내야지. 속으로 저는 웃고 있었어요. 동포? 당신은 제 동포가 아니에요. 당신은 악마예요. 목요일 밤, 저는 짐을 쌌어요. 아니, 짐이라고 할 것도 없었죠. 효도폰, 장, 할머니가 몰래 구해주신 USB 녹음 파일 백업, 변호사 명함, 그리고 입고 있는 옷. 그게 전부였어요. 여권도, 통장도, 7년치 월급도 박 대표가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상관없었어요. 지금은 살아서 나가는 게 먼저니까요. 금요일 저녁, 마리나 씨. 나 내일 인천 본사 출장 가요. 박 대표가 말했어요. 토요일 저녁에 돌아올 거예요. 혼자 있어도 괜찮죠? 네, 괜찮습니다. 좋아요. 마리나 씨 요즘 정말 좋아졌어요. 이래야 우리 동포지. 그가 제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저는 참았어요. 온몸이 소름 돋았지만, 안녕히 다녀오세요, 대표님. 그래요. 잘 있어요. 박 대표가 떠났어요. 이제 저 혼자였어요. 토요일 새벽 3시, 저는 눈을 떴어요. 자명종도 없이 3층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저는 맨발로 일어났어요. 신발 소리가 날까봐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어요. 복도, 계단, 삐걱, 계단 4번째가 소리를 냈어요.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1초, 2초, 3초. 아무 일도 없었어요. 계속 내려갔습니다. 2층, 1층, 현관문. 손잡이를 잡았어요. 떨리는 손으로 잠겨 있지 않았어요. 박 대표는 제가 도망갈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거죠. 문이 열렸습니다. 찬 새벽 공기가 얼굴을 때렸어요. 8월인데도 서늘했어요. 아니, 제가 떨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걷기 시작했습니다. 장, 할머니 슈퍼까지 1.5km. 맨발로 걸었어요. 자갈길이 발바닥을 찔렀지만 아프지 않았어요. 자유가 너무 가까이 있었으니까요. 새벽 4시 정각. 장, 할머니, 슈퍼 앞.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서 있었어요. 창문이 내려갔어요. 바리나 씨, 빨리 타요. 이수진 변호사님이었어요. 저는 차 안으로 뛰어들었어요. 출발합니다. 차가 움직였어요. 영종대교를 향해. 저는 뒤를 돌아봤어요. 7년을 살았던 그 3층 건물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다리를
건너는 순간, 인천 본토로 넘어가는 순간, 저는 울음을 터뜨렸어요. 다 끝났어요. 마리나 씨, 변호사님이 제 손을 잡았어요. 이제 안전해요. 정말로 끝났어요. 정말인가요? 네, 정말이에요. 이제 우리가 그 사람을 법정에 세울 차례예요. 저는 계속 울었어요. 7년간 참았던 모든 눈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날 오전 10시, 인천 중구 여성 긴급 전화 1366점. 저는 처음으로 제 이야기를 공식적으로 털어놨어요. 상담사 선생님이 제 손을 잡고 들어주셨어요. 많이 힘드셨죠? 이제 괜찮아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오후 2시, 인천 중부경찰서 박진수를 고소합니다. 서류에 도장을 찍는 순간 제 손이 떨렸어요. 7년을 참았던 모든 것이 터져 나오는 기분이었어요. 마리나 씨, 증거 자료 있으세요? 경찰관이 물었어요. 이수진 변호사님이 USB를 내밀었습니다. 2847개 녹음 파일 있습니다. 2847개요? 예. 7년치입니다. 그리고 증인도 있습니다. 장순자 할머니. 경찰관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알겠습니다. 즉시 수사 들어가겠습니다. 3일 후 박진수가 체포됐어요. 영종도 사무실에서 무슨 소리예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 그는 끝까지 부인했대요. 하지만 증거는 명백했습니다. 2847개의 파일, 장, 할머니의 증언, 그리고 무엇보다 제 증언. 2019년 11월 인천지방법원 제3법정. 저는 증인석에 섰습니다. 떨렸지만 도망치지 않았어요. 증인, 성함과 나이 말씀해 주세요. 마리나, 30살, 우즈베키스탄 출신 고려인입니다. 증인, 피고인이 증인에게 어떤 행위를 했습니까? 저는 심호흡을 했어요. 그리고 7년을 회상했습니다. 저를 가뒀습니다. 가뒀다고요? 예. 물리적으로가 아니라 여권과 돈과 자유를 빼앗아서 가뒀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제 통장을 압수했습니다. 제 명의인데 제가 쓸 수 없었어요. 핸드폰을 매일 밤 빼앗았습니다. 가족한테 연락도 마음대로 못했어요. 외출을 통제했습니다. 30분 이상 나가면 문제가 됐어요. 그리고 저는 박진수를 똑바로 봤어요. 저를 물건처럼 대했습니다. 야근이라는 이름으로 사무실에 가뒀고 거부하면 비자를 취소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넌 내 소유야라고 말했습니다. 법정이 숙연해졌어요. 박진수가 벌떡 일어났어요. 거짓말이에요. 제가 얼마나 잘해줬는데, 동포라고 특별히 챙겨줬는데, 피고인, 앉으세요. 판사님이 경고했습니다. 증인, 진술 방해하지 마세요. 검사가 일어섰어요. 재판부에 증거를 제출하겠습니다. 이수진 변호사님은 제 옆에 앉아 제 손을 잡아주셨어요. 법정에 노트북이 연결됐어요. 스피커에서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녹음 파일 한 번. 딸칵. 문 잠기는 소리. 대표님, 왜 문을 잠그세요? 누가 들어올까 봐요. 우리 이야기 비밀이잖아요. 저 진짜 가야 해요. 어디를요? 마리나 씨, 갈 곳 있어요? 법정이 정적에 휩싸였어요. 녹음 파일 127번.
비자 문제 있는 거 알죠? 내가 추천서 안 써주면 F5 못 받아요. 제발요, 대표님. 이러지 마세요. 이러지 말라고. 내가 당신한테 얼마나 투자했는데. 월급 주고, 집 주고, 비자 연장해주고. 그 정도면 보답할 줄 알아야지. 배심원들의 얼굴이 굳어갔어요. 녹음 파일 1203번. 말이나, 착각하지 마. 당신은 내 직원이 아니야. 내 소유야. 대표님, 당신 같은 고려인들 한국에 널렸어. 내가 아니면 누가 고용해? 박진수가 창백한 얼굴로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그냥 외로워서 동포라서 잘해주려고. 외로움이 범죄의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판사님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다음 증인 장순자 씨. 장 할머니가 증인석에 섰어요. 75살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어요. 증인, 피해자를 어떻게 아시게 됐습니까? 우리 슈퍼에 자주 왔어요. 그 애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불안해 보였어요. 항상 뒤를 계속 돌아보고 시계를 계속 확인하고 왜 그랬다고 생각하십니까? 감시당하고 있었으니까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한 시간이 있었으니까요. 30분 넘으면 큰일 나는 거지. 증인께서 피해자와 나눈 대화 중 기억나는 게 있습니까? 할머니가 눈물을 닦았어요. 한 번은 그 애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할머니, 저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물건인가요? 법정이 숙연해졌어요. 그래서 뭐라고 답하셨습니까? 울었지. 할머니가 눈물을 흘렸어요. 미안하다고. 우리 어른들이 잘못했다고. 너 같은 고려인 후손을 지켜주지 못했다고. 그 애가 말했어요. 할머니, 우리 할머니도 강제 이주 때 이렇게 힘들었을까요? 그 말을 듣고 내 가슴이 찢어졌어요. 우리 조상들이 강제 이주당해서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 후손이 조상의 땅에 와서 또 이런 고생을 하다니. 할머니가 박진수를 봤어요. 당신 부끄럽지도 않소? 동포라며 사람을 물건처럼 부렸으면서. 증인, 조용히 하세요. 판사가 말렸지만 할머니는 계속했어요. 당신은 동포가 아니야. 악마지. 박진수 측 변호인이 일어섰어요. 하지만 피해자는 7년간 회사에 다녔습니다. 정말 그렇게 힘들었다면 왜 진작 떠나지 않았습니까? 검사가 벌떡 일어났어요. 이해 있습니다. 피해자 비난입니다. 인정합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저는 대답하고 싶었어요. 재판장님, 제가 대답해도 될까요? 판사님이 허락했습니다. 증인, 말씀하세요. 저는 마이크를 잡았어요. 왜 떠나지 않았냐고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떠날 수 없었으니까요. 제 여권은 박 대표가 가지고 있었어요. 제 돈도 박 대표가 관리했어요. 3천만 원이 제 통장에 있다고 했지만 제가 못 찾았어요. 제 비자도 박 대표한테 달려 있었어요. 그가 추천서 안 써주면 저는 불법 체류자가 됐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박진수를 똑바로 봤어요. 저는 고려인이에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강제 이주당한 그 후손. 100년 만에 조상의 땅에 왔는데 같은 동포라는 사람한테 배신당했어요. 저는 갈 곳이 없었어요. 타슈켄트로 돌아가면 가족들이 실망할 거예요. 그래서 참았습니다. 7년을. 하지만 이제는 참지 않겠어요.
정의를 요구합니다. 법정이 숙연해졌어요. 배심원 중 한 분이 눈물을 닦았어요. 검사님이 최종 변론을 시작했어요. 재판장님, 배심원 여러분. 이 사건은 단순한 노동 착취가 아닙니다. 이것은 인신매매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약점을 교묘하게 이용했습니다. 고려인이라는 정체성, 동포라는 이름으로 신뢰를 쌓고 그 신뢰를 무기로 삼았습니다. 여권을 압수하고 돈을 가로채고 비자를 볼모로 잡았습니다. 이것은 현대판 노예제입니다. 그리고 피해자는 7년간 2847번의 기록으로 이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검사가 USB를 들어 올렸어요. 이 작은 USB 안에 7년의 고통이 담겨 있습니다. 재판부께 엄벌을 구합니다. 2020년 3월 19일 선고 공판. 법정은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고려인 단체, 이주민 지원 단체, 언론, 그리고 제 편에 선 많은 사람들. 판사님이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어요. 피고인 박진수. 피고인은 같은 동포라는 명분으로 피해자를 한국으로 유인했습니다. 그리고 7년간 조직적으로 착취했습니다. 여권 압수, 임금 착취, 외출 통제, 성희롱, 그리고 비자를 이용한 협박. 이는 명백한 인신매매 및 강요죄에 해당합니다. 판사님이 잠시 멈췄어요. 법정이 숨을 죽였습니다. 주문. 피고인 박진수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다. 이 사건 증거 기록 매체는 몰수한다. 피해자에 대한 3년간 접근 금지를 명한다. 피해자 배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절차에서 정한다. 쿵. 판사님이 망치를 내렸어요.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무너졌습니다. 7년간 참았던 모든 것이 쏟아졌어요. 이수진 변호사님이 저를 안아줬어요. 이겼어요. 마리나 씨, 우리가 이겼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2021년 봄, 저는 다시 영종도에 갔어요. 이번엔 관광객으로 영종대교를 건너는 기분이 달랐어요. 2년 전에는 탈출이었고 지금은 방문이었으니까요. 마리나, 할머니가 슈퍼 앞에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할머니, 저는 달려가 할머니를 안았습니다. 우리 마리나. 얼굴에 살이 올랐네. 잘 지냈구나. 네, 할머니 덕분이에요. 무슨 소리야. 내가 용감해서 이긴 거지. 우리는 슈퍼 안에 앉아 차를 마셨어요. 저기 봐. 할머니가 창밖을 가리켰어요. 그 3층 건물이 보였어요. 그 건물. 지금 비어 있어. 박진수 회사 망했어. 저는 그 건물을 바라봤어요. 더 이상 무섭지 않았어요. 할머니, 저 이제 괜찮아요. 정말로 자유예요. 그래. 알아. 할매도 안다. 할머니가 제 손을 잡았어요. 고려인들. 강한 거야. 우리 조상들도 다 이겨냈잖니. 네, 할머니. 우리는 강해요. 지금 저는 인천 중구에 살고 있어요. 고려인 문화센터에서 일합니다. 상담사로. 제 경험을 바탕으로 저처럼 힘든 상황에 있는 고려인들을 돕고 있어요. 어느 날 22살 고려인 여성이 찾아왔어요. 선생님, 저 어떻게 해야 해요? 사장님이 제 여권 안 돌려줘요. 그리고 월급도 3개월째 안 줘요. 저는 그 여성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혼자가 아니에요. 제가 당신 편이에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났어요. 정말요? 정말 도와주실 수 있어요? 예.
제가 당신을 끝까지 지킬게요. 저는 제가 받았던 도움을 이제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있어요. 장 할머니처럼, 이수진 변호사님처럼. 여러분, 혹시 주변에 외국인 노동자가 계신가요? 며느리, 사위, 직원, 이웃. 한 번만 관심 가져주세요. 괜찮으세요? 힘든 일 없으세요? 그 한마디가 누군가를 살릴 수 있어요. 혹시 지금 마리나처럼 갇혀 계신가요? 보이지 않는 감옥에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째,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장 할머니 같은 분들이 세상에 계세요. 손을 내밀어 주세요. 둘째, 증거를 모으세요. 휴대폰 하나면 충분해요. 문자, 메시지, 메모, 사진. 작은 것도 언젠가 당신을 구할 거예요. 셋째, 포기하지 마세요. 7년이 걸려도 10년이 걸려도 언젠가는 해결됩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긴급 연락처. 혹시 지금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 1577-0071 여성 긴급 전화 1366 이주민 상담 핫라인 1345 이 번호들을 기억해 주세요. 누군가는 당신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주변 어르신들께 외국인을 고용하실 때 꼭 기억해 주세요. 그들도 누군가의 딸이고 아들이고 부모예요. 동포라는 이름으로 착취하지 마세요. 진짜 동포에는 존중과 배려에서 시작됩니다. 감사합니다.